네, 강프로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봅니다. 자, 오늘도 떨어졌어요. 2%. 어저께도 떨어졌죠? 7%. 어제 오늘 합쳐서 한 9%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어제부로 22평을 이탈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딱 보세요.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을 때 22평을 이탈하면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9,900원에서 만원 정도, 한 만원 선을 다시 회복하는 상황까지는 나옵니다. 여기가 뭐예요? 쌍봉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쌍봉 찍고 빠지고 그냥 아예 그냥 끝장날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AI 시대가 아예 그냥 없어져야 돼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유일하게 AI 서비스 분야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돈을 번 기업은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하이닉스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굳이 하나 더 하자면 TSMC. 근데 TSMC도 원래부터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그쵸? 이랬었는데 지금은 엔비디아, 그리고 하이닉스, TSMC, 그리고 온디바이스로 들어가게 되면 뭐 퀄컴, 애플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온디바이스 쪽이 성행하기 시작하면 애플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음 버전 아이폰 16인가 그렇죠? 거기에 A 관련된 내용을 대거 투입시키겠다고 하죠. 그럼 당연히 이쪽에 대한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문서 관련된 서비스를 폴라리스 오피스를 실제 내가 쓰는지도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편리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쵸? 일종의 쿠팡 같은 거죠.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뭐 쿠팡 같이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폰으로 문서를 보는 그 모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폴라리스 오피스의 그 연동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PC를 사용할 때도 그렇고 폰을 사용할 때도 그래요.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뭘까? 그쵸? AI 서비스 쪽으로 결과적으로 간다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군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폴라리스 뭐 이런 쪽이에요. 그쵸? 자, 딱 보면 폴라리스 AI가 더 강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쵸? 근데 거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거래는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 물론 폴라리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같이 공략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봤을 때 폴라리스 A 쪽으로 공략해야 될 때가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 쪽으로 공략해야 될 때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종목 다 지금 뭐가 있어요? 정배열 구간에서 22평을 이탈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 한 가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자. 그랬을 때 기술적인 내용과 모두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가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실적은 천천히 올라오죠. 괴리가 있겠죠. 이 괴리를 채우는 과정이 조정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괴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실적을 보고 주가를 보유한다, 그게 아니라 먼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실적을 확인하고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확인하고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오면 실적이 좋게 나오고요. 그냥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쌍봉 구간이에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신고가 종목, 즉 돌파 종목이고요. 폴라리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하락을 하고 있다. 근데 하락하는 구간에 22평을 이탈했지만 62평이 딱 아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62평을 이탈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만약에 62평을 이탈하면 제가 웬만하면요, 폴라리스 오피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에서도 내려가는 종목 안 합니다. 근데 정배열 구간에 만약에 이쪽 구에 떨어진다 그러면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해도 됩니다. 그 매수하는 타점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내용 보세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어때요? 돌파 구간. 폴라리스 오피스 뭐예요? 돌파 구간. 몇 프로? 14.61% 수익. 이런 상황을 내가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른 종목 보시죠. DI. 돌파 구간. 그랬을 때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합니다. 그것도 26%, 22% 이런 정도의 상황을요. 다른 것도 하나만 더 볼게요. 자람 테크놀로지. 돌파 구간. 그쵸? 돌파 구간에 매수했을 때 75% 수익. 그쵸? 왜 강조를 해드리느냐? 폴라리스 오피스가 돌파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태성 이렇게 장시작 전에 공유가 들어갔고요. 태성 보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이쪽에서 매도했을 때 11% 수익, 그리고 오늘도 25% 정도의 상승폭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장시작 전에 8시 53분 보이시죠? 장시작 전에 공유합니다. 이거는 내가 손을 쓸 수 있으면 따라할 수 있다. 그렇죠? 장시작 전에 이렇게 시장가 매수하라는데 이걸 못 따라한다? 그럼 문제가 되죠. 그렇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주식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공략하는지 와서 배우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내가 잘 모르겠다. 나도 돌파 구간에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는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돌파하는 종목은 시세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전에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종목이 여기 와 있는데 이거 앞으로 성장할 거야. 이 기업 앞으로 어떤 호재 있어. 그러니까 사둬봐. 이게 뭡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물리는 구간도 2주 안으로 딱 끊어야 돼요. 손절하는 구간까지도 내가 2주 안으로 털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 이 부분 정말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공략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면 정배열만 보면 된다. 그리고 쌍봉까지만 보자. 그쵸? 그리고 나서 보유할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자. 그리고 혹시라도 62평을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내가 매수 타점을 잡아도 된다. 왜? 정배열 구간에 있으니까. 배열도를 뭐 장기 2평 갖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평선은 한 번에 못 깹니다. 21 이평선도 뭐예요? 닫자마자 반등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61 이평선 만나면 그냥 밀린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61 이평선을 만나는 그 순간 주가는 튀어 올라간다. 튀어 올라가는 구간에서 21 이평선까지의 움직임이 나올 텐데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하는 상황이 있고, 돌파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만약에 넘어진다면 폴라리스 오피스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왜? 반도체가 지금 AI에 밭을 갈고 있는 그런 이 구간에 있죠. 근데 엔비디아가 여기서 망가지겠냐고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폴라리스 오피스의 타점을 꾸준하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이 구간에 대한 내용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공부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이렇게 제가 장시작 전에 공유하는 타점, 그쵸,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는 여기 폴라리스 오피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 2주입니다. 2주 안에 무조건 내가 수익 전환 시켜야 돼요. 만약에 안 된다, 손절해야 됩니다. 근데 그 손절이 리스크가 크면 되겠습니까? 막 10%, 15%씩, 20%씩 되면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런 거 한두 종목 들어가면 다음 매매에서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의 변동성이 터졌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62평선을 이탈하는 상황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그 매매 타점을 제가 실시간 타점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단기 보유 전략과 그리고 이걸 활용한 실시간 타점, 이 두 가지 내용인데, 이 두 가지 내용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폴라리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요. AI 서비스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유일하게, 국내 유일할 겁니다. 셀바스 AI, 마음 AI 이런 거 다 퍼졌습니다. 근데 폴라리스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유는 이쪽에서의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사용하다가 안 하면 불편함을 알죠? 그쵸? 그리고 잡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폰을 만들고 나서 내가 아이폰을 만들기 전까지, 즉 스마트폰을 만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몰랐다. 딱 거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먼저 반영하는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